그래서 오늘 교재는 42쪽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나가게 되는 내용들은요 그냥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시험에 겁나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나마 1교시간 그나마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요 파트가 쉽고요. 5강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어렵습니다. 유리식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리식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부러 어려운 문제들만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만점 그리고 완벽한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요 저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들고 온 게 5강이에요. 그래서 5강 앞쪽에 있는 내용들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유리식은 오늘 조금만 나가도 돼. 그래서 유리식은 조금만 나가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역함수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언제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냐면 적어도 수능 보실 때까지는 챙겨 가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대수야. 얘가 약간 대수랑 연결돼요. 나중에. 그래서 얘가 대수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대수의 지수로그 함수 22번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너네 기준으로 하면은 30번일 겁니다. 너네 기준으로 하면 30번일 거예요. 30번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봐라. 잘 봐라. 아주 그냥 언제든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말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자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42쪽의 역함수 성질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외울 건 2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책 잘 피시고 책은 42쪽이에요. 42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다 외우지는 말고 2개만 외우세요. 그게 바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별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역함수를 2번 구합니다. 그러니까 역의 역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에 다시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집고 다시 뒤집어봐. 그럼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뒤집고 다시 뒤집으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뒤집고 한 번 더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뒤집은 애랑 뒤집기 전에 있는 애를 합성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X가 된다 Y가 된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역함수와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원함수가 있을 건데 그때 역함수와 원함수의 합성을 하잖아. 그럼 얘네들을 합성을 하면 분명히 뭐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요. 소멸된다. 이거는 역함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역함수랑 원함수를 합성할 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함수랑 역함수를 똑같이 합성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결국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는 그냥 여기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을 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가 결국 나는 뭐가 되는 경우냐면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돼버리게 되면 그냥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는요, 그냥 소멸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X가 된다, Y가 된다, 저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 저렇게까지 쓰는 건 없습니다. 알면 도움은 되겠으나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더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 있는 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시킬 건 여기 2번이고 2번은 별표 한 2개 정도는 박아놓고 가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2번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잘 봐. G'F라고 하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합성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G.F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Fx 이렇게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게 되지? 그치? G 그 다음에 그치? 괄호 안에 fx가 나오면서 누구 먼저 계산을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괄호 안에 있는 게 1번. 그러니까 fx 먼저 계산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합성을 할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대응관계 가져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임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결국 내가 여기 x에서 y로 가게 하는 대응을 f라고 잡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y에서 z로 가는 거를 g라고 잡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순서에 맞춰서 나는 여기 있었던 a가 결국 여기 fa로 대응이 되고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g가로 fa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관계에 있다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거. 대체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화살표 관계에 뭐를 구하고 싶냐면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역함수는 화살표의 방향을 뭐 해주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야. 그 말은 곧 이쪽에서 이렇게 갔던 화살표도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갔던 화살표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를 떠올려야 되겠는데 얘네들의 화살표의 방향을 바꿨다 뿐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화살표의 방향을 바꿨다 뿐인데 얘네들 함수에 대한 연산 과정 또한 뒤집어졌나요? 아니면 뒤집어지지 않았나요? 뒤집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지막에 계산했던 친구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걸 먼저 계산한 후에 앞에 있었던 원래 먼저 계산했던 애를 나중에 계산해주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론 지은 게 여기는 A인 거야.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A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기 역함수 줘요.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주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줄 때 자리 바꾼다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 바꾼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을 건 자리 바뀐다라는 거. 대체 합성함수를 서로 주는 거, 역함수를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 어차피 서로에게 역함수를 주는 거 이거는 분배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걸 내가 여기 있는 대응관계로 설명해 준 겁니다.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역함수가 왜 저렇게 나오는가 그것도 좀 이해하기는 편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에 하나만 더 붙여서 갈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더 붙이는 내용은 5강 내용이니까 그거는 5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4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됐어요? 수업만 들어가면 멍 때리고 있는 우리 인성이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인성이들. 자, 여기 보세요. 이따가 집합해야 되는 우리 인성이들. 자, 여기 보세요. 잘것 같은데 진짜. 커피 사줘요? 오늘 약간 좀 그러니까 커피 사줘요? 좋아요. 내가 사주면 무조건 땡큐지? 응? 내 돈 뜯어먹는 게 짱이죠 원래?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에휴, 쟤네들은 불쌍하니까 사줄게요. 불쌍한 아이들. 그러고 보니까 인화도 불쌍하잖아. 인화도 사줄게요. 너네들은 없어요. 너네 집 가잖아. 솔직히 너네들 사셔야 알았어, 사줄게. 알았어. 그럼 나경이도 사줘야 되네? 혼자 안 사주면은 너 집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선생님이 나만 차별해 이럴 거잖아. 그래, 사줄게요, 오늘. 쟤네들만 안 사주면 되지, 뭐. 광성애들. 그죠? 맞아요. 쟤네 오늘 축제했는데 안 사줘도 되잖아. 축제했는데, 그치? 괘씸하니까, 그죠? 즐겨했으니까 사지 말자. 지금 뒷정리하겠지. 지금 정리하고 있겠지, 쟤네들. 그치. PC방 가서 뒤풀이 하겠지. 자, 여기 보세요. PC방 가서 뒤풀이 하고 있겠지. 여기 잘 봐, 이제.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F, G 이따구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요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에 보면 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요? 아니면 더럽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정리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정리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의 포인트는 얘부터 정리한다. 그래서 F, 탓. 그 다음에 나는 괄호 G, 탓. 그 다음에 F, 역함수, 탓. 그
그 다음에 F를 먼저 정리해 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항상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합니까? 아니면 괄호 밖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합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게 항상 우리가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얘부터 풀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부터 풀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F 탓 그러면 역함수 서로에게 나눠주는 거 탓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역함수 나눠줄 때 합성함수는 무조건 자리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주면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긴 주는데 뭐도 해줘야 되냐면 자리를 이렇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빨간색처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마지막에 있는 F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게 냅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잘 봤더니 뭔가 4개를 합성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 지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아니면 안 생겼어요? 생겼거든요. 누가 지워집니까?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나랑 역함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다 그랬냐면은 이게 지워진다 그랬으니까 그냥 지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에 따라 정리했더니 그래서 뭐야? 그래서 G.F에 결국 나는 2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4개짜리였던 복잡했던 애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좀 간단해진 거지. 그럼 우린 얘의 함수값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좀 우리가 구해본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성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역함수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합성함수 먼저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역함수는 어차피 한 수 뒤집어 놓고 나중에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합성함수를 먼저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바꾸게 되면은 나는 여기 있는 G 역함수 괄호 A 결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F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치? F2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F2를 구해주는 거는 쉽지. 여기 X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얼마예요? 여기 F2는 얼마예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G역함수 3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G역함수 3을 찾기 위해서 Gx에 대한 역함수를 찾아서 우리가 3을 집어넣어도 되겠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역함수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면 얘를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다시 원함수 관계였던 G 괄호는 모다로 바꿔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Gx에다 그냥 대입해도 문제 없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거는 얘만 원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얘야.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쟤니까 그럼 쟤만 찾아주면 되겠다야.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가지고 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쪼달리니까 나는 그냥 원함수 관계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원함수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가 돼요? 아니면 3이 돼요? 그치? 여기에 A가 들어오고 여기 괄호 밖에 얼마가 나오게 되면서 3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GA가 3이 되도록 하는 즉 Y값 3 되게 하는 X 찾아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GA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럼 GA를 구하면 얘가 3A-2가 되었고 얘가 얼마 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게 3. 그럼 분수 나오겠네. 답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A값만 찾으면 되니까 얘 넘어가면 5.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나눠주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2번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거 원래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시험 때 보여드릴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역함수랑 좀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역함수랑 좀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저거를 약간 정석으로 푸는 거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약간 뒤에 있는 해설지는 다 일단 정석으로 푸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서연아, 그치? 벌써부터 잘 짜서 하면 안 돼? 잘 짜서 하면 안 돼? 잘 짜서 하면 안 돼? 자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데? 그 자세가 자는 자세야? 알아서 거기에 이제 갈 때쯤 되면 네가 알아서 제재해야 돼? 아니 그 가기 직전에 네가 알아서 제재하라고. 자 여기 오셔야 돼요. 자 여기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일단은 정석적으로 푸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석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어쨌든 F랑 F 역함수가 서로 같대 아니면 다르대? 지금 보니까 F랑 F 역함수가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F랑 F 역함수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정석으로 푸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 이거 그냥 항등식으로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항등식으로 푸는 거 이걸 먼저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거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춰봐. 지금은 아직까지는 처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을 만들어보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문제들을 풀어보면 F는 어차피 fx니까 그냥 mx 더하기 2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여기 있는 얘 역함수는 우리가 실제 구해봐야 돼? 아니면 구해보지 말아야 돼? 역함수는 구해봐야 될까? 구해보지 말아야 될까?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m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2라고 돼 있는 걸 x, y 서로 바꿔서 x는 여기는 my 더하기 2라고 잡아놓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mi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2가 되었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 그래서 y가 n분의 1 x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n분의 2가 됐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역함수 구하는 건 한번 해봤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여기 문제에다가 녹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역함수를 실제로 이렇게 구해본 거고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봤고 그걸 토대로 그럼 얘네들을 이쪽에다가 나열을 해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그럼 나는 여기는 n분의 1의 x 마이너스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n분의 2가 되겠네요. 라는 거를 잡았을 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무슨 식이 되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까? 그치?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냥 각각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서로 같으면 돼? 아니면 다르면 돼?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였던 저기 왼쪽에 있었던 애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애가 서로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m 나와? 아니면 안 나와? 나와요. 두 개가.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올려주면 그래서 m 제곱이 그래서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m이 되는 건 얼마 아니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후보가 나왔을 때 상수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왼쪽에 있었던 2랑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n분의 2랑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m은 결국 누구로 한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마이너스 1로 한정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 정석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정석은 이건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약간 실전풀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얘를 풀어주는 실전풀이는 약간 실제로 이거를 쓰면 조금 더 빨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쓰면 조금 빠르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긴 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 지금 현재 뭐냐면 여기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잘 생각해봐. F랑 F 역함수가 같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fx였던 mx 더하기 2가 자기 자신도 되지만 역함수도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깔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였던 여기 있는 제 mx 더하기 2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가 존재할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fx, m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자기 자신이었던 fx이면서 동시에 얘가 f 역함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저식 하나가 그냥 자기 자신이고 역함수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너네한테 하나 알려준 게 있었다면 바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성질 중에 혹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기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 나랑 나의 반대가 되는 애를 합성하면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냐면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무조건 x라는 하나의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 실제로 뭐 할 수 있냐면 f를 두 번 합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f가 자체가 나이면서 동시에 역함수이기 때문에 하나는 역함수고 하나는 나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역함수, 하나는 내 자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차관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실제 f를 2번 합성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역함수랑 자기 자신 합성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역함수랑 자기 자신 합성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뭐랑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치? 얘가 그냥 x라는 함수로 바뀐다는 거. 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 합성해 볼 수 있죠. 왜? f 괄호 fx는 니네가 이미 해봤을걸?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m이라는 거 a. 나는 여기에 x가 들어갈 텐데 그 x 자리에다가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x 자리에다 누가 들어가면 돼? 이 x 자리에다 누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 f 괄호 fx면 이 x 자리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fx였던 nx 더하기 2가 그대로 여기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혔고 거기에 플러스 누구 해주면 되는 거냐면 2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은 얘가 그래서 m제곱 x 더하기 2m 더하기 2가 되겠네 라는 요 이상한 1차 함수가 되었는데 됐나요? 그때 얘가 누구랑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x랑 같았다. 이거 보여주면 끝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 상수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얘 없애게 하는 숫자 찾아봐. 그게 바로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1 되니까 x 되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됐지? 그러니까 두 개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정석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됐어요? 역함수 구하는 거랑 좀 친해지는 의미에서 이거를 알려드린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실전에서는요, 요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때 들어가면 리뷰 코스에서는 요걸로 풀 거예요. 여기 문제들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리뷰 코스는 저걸로 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연습해보죠. 4-1번입니다. 쉬운 거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4-1번 쉬운 거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하려면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건들라 그랬어요? 이거? 그래, 이거부터 건드려봐.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바꾸는 거잖아. 그때 이거 바꿀 때 내가 역함수 다 주라 그랬어? 주지 말라 그랬어? 왜요? 주지. 그러면서 자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왜 바뀌어요? 바뀌지. 내가 아까 그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잖아. 합성을 하면 이쪽에 있었던 게 일로 가고 일로 왔던 거를 뒤집어야 되면은 이쪽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반대로 다 가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다 바뀌게 되면서 연산 순서가 바뀌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놓고 합성함수를 해볼 수 있어, 없어? 연습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역함수 주고 역함수 주고, 그치? 그럼 역함수 얘는 2번 만났으니까 뭐 되고? 응, 나 되고. 얘는 역함수가 만났으니까 뭐가 될 거고, 그냥? 원래 아니었던 애 역함수를 준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역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때 역함수가 됐을 때 자리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가 G 역함수 닷 F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안에 거부터 계산하면은 이렇게 G 역함수 F3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응, 그럼 이거 F3은 구해볼 수 있어, 없어? 응, 여기니까 오지. 그럼 이거 Y 거 못되게 하는 X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됐죠? 일단 뭐부터 건들라 그랬죠? 역함수. 이거 먼저. 네. 그럼 얘 먼저 나눠주면은, 그치? 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뀔 거야? F. 얘는. 역함수. 그치? 근데 역함수를 서로에게 나눠주면 자리 바꾼다, 안 바꾼다? 이렇게요? 응, 서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바뀌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한번 써봐.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값을 찾아봐. 그럼 F. 아, 이거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자리. 그치? 그게 바뀌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누구 먼저 계산해줘야 돼요? 뒤에 거 아니면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F3 먼저 계산을 하면. 여기 나오지? 네. 그럼 그 3을 만들어주는 역함수니까 그 3을 만들어주는 x를 찾으란 소리지? 네. 그렇게 찾아주면 되지. 됐죠? 응. 응, 밑에 걸로 한 번 더 해봐. 불안하다, 서연이 이제. 저희 학교 의자가 진짜 길에서 자기 있거든요. 응, 알아. 걸려요. 지금 그 의자에서 자잖아요. 다음날 허리 베겨요. 되게 좋은 의자가 아니야, 여기 게. 내가 알기로. 뭐라고? 오케이. 자, 시간 여기까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연습 다 해보시고요. 알겠지? 역함수랑 좀 빨리 좀 친해지십시오. 그래야 니네 기말고사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함수랑 친해지시고 합성함수랑 친해지시고 알겠지? 그 두 개랑은 빨리 친해지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지?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되니까 빨리 친해지세요. 자, 대표형 5번 보겠습니다. 이거 내는 학교 있습니다. 이거 내는 학교는 굉장히 시험 문제를 뭐 하는 학교일까요? 이거를 내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네를 굉장히 깔본다는 소리고요. 너네를 깔본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발 이거라도 맞춰서 빵점 받지 마 라는 의도예요. 이거는. 됐니? 여기까지는요. 제발 빵점이라도 받지 마 라는 얘기의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성이 그걸 좋아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쉬워요. 나 이거 풀이 없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인화도 이거 잘 나와요. 근데 윤아는 지금 현재 오히려 좋아 이 표적인데 지금 이건 진짜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이거 나오면은요. 이거 틀리면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 더하기 1이 뭐예요? 이 정도 난이도예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1 더하기 1이 뭐예요? 이 정도 난이도인데 이게 정답률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개 중 하나죠.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찍었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찍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찍었거나 실수했거나 몰라 틀린 애는 없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다면 여기 앞에 봐봐. 풀이 빨리 끝낼 겁니다. 이거 지금부터 한 2, 3분 아니면 끝나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얘 지금 이제 그래프가 fx가 주어졌습니다. 아, fx는 이런 곡선이래요. 여러분들 그림에다가 똑같이 표시는 해봐요. 색깔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fx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도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식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저대로 내두시면 됩니다. 그때 함수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y값이 뭔지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나 이거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지. 왜? 여기 있는 얘가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b가 여기 있는 fx에서 이렇게 만났던 애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동그라미인 거야. 그쵸? 여기 있는 c가 연결하면 여기서 만난대. 그럼 얘가 이렇게 가기는 할 거잖아요. y값 읽으려면 저렇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세모인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d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봤는데 몰라요. 별인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2도 똑같이 올려쳤고 여기 이렇게 갔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네모예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기호들만 있을 뿐 y가 뭔지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는 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거를 찾을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 주냐? 그게 바로 치트키인데 여기 문제의 대부분 다 치트키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밑줄. 이게 그 유명한 y는 x예요. 됐어요? 그럼 y는 x라는 요식은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요 연두색이 y는 x라고 했을 때 그럼 y는 x는 이 식의 의미를 진정으로 다시 뜯어보면 x랑 y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x, y의 값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여기서 얘가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올라가서 이 직선과 이쪽에서 이렇게 만났지. 그치? 그럼 여기 있었던 얘 X가 A라면 그때 여기는 Y도 Y는 X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될 수밖에 없네? 그치? 일치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기가 A니까 여기도 뭐가 될 거야? A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X를 A라고 넣는다 했으니까. 그럼 Y도 똑같이 A가 되겠는 거지. 됐어요? 그럼 B가 올라가겠지. 그럼 B는 여기서 만나지. 그럼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그럼 얘가 현재 B지. X가 B지. 그럼 Y도 똑같이 뭐가 되겠지? B가 되겠지. 이런 의미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별이 C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D가 올라타서 만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가 그래서 D가 되겠지. 그럼 E는 없어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E를 결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결정했다고 하면 여기서 만나긴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 위를 E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으나 E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점선 있는 것만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선만 채워놓고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합성했는데 밖에 역함수 때려줬다. 그럼 역함수 때리면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근데 나눠줄 때 자리 바꾼다 아니면 안 바꾼다? 바꾼다. 근데 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어차피 똑같은 놈이니까 바꿀 게 없다. 그러니까 얘가 F 역함수단 F 역함수의 C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괜찮아요? 그럼 안에 거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에 거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F 역함수 괄호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겠어요? 그치, F 역함수 C죠? 그럼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역함수 C야. 그러면은 역함수로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Y값이라 그랬니? 아니면 X값이라 그랬니? X값?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역함수예요. 그럼 역함수는 원래 함수에서의 Y값을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C라는 것 자체가 fx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fx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y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y값 누구? 세로야. 그러니까 세로에서 뭐 되는 거 찾아주는 거냐면 잘 봐야 돼. 이 세로에서 c가 되는 애를 찾아서 f에다가 우와 이렇게 보내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에다가 이렇게 딱 쏘면 이 C를 만들어줬던 X가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오겠지. X가 이 점에서 이렇게 그대로 내리면 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애가 일로 가게 되면서 여기 있었던 애 X가 생겼지. 됐나요? 그 X가 뭐야?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D? 그게 바로 함수 값인 거예요. 역함수는 이렇게. X랑 Y가 서로 뒤집힌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역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X인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역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Y인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긴 빠를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역함수가 되면 가로, 세로가 서로 바뀌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가 그래서 F 역함수 괄호 얘 바뀌었지. 뭐라고요? C를 만들어줬다는 Y값이 뭐였어요? X값이. 그치? C를 만들어줬던 X가 D였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D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만들어주는 X값 찾으러 가면 돼? 이거 누구 만들어주는 거 찾으러 가면 돼? D 만들어줬던 X 찾으러 가면 돼. 됐어요? 그럼 또 보내. 여기 있었던 애가 D잖아. 쭉 보내. 이쪽 갔죠? 그럼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쪽에서 만났지?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내려치면 되겠지? 그럼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딱 만나서 내려치니까 누가 돼요? E가 되지. 그러니까 답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E.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순서만 잘 뒤집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순서만 잘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5-1번 하나 빨리 풀고 쉽시다. 하나 풀고 쉴게요. 5-1번 다 풀면 얘기하세요. 뭐부터 채워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채우시면 돼요.
5-1번.
3번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보고 넘어갈 거고요. 1, 2, 3번은 그냥 밑에 있는 문제들 또한 여러분들 시간 가지고 천천히 풀어봐야 돼요. 천천히 좀 풀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약간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은요 따로 별로 얘기 안 할 거고 시간 별로 안 걸리는 것들만 오늘은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풀려고 하는 문제들은 쉬운 거, 오늘 하는 건 쉬운 것만 풀려고 할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집에 가셔서 천천히 시간 오래 가지면서 고민하셔야지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 연습 문제에 다 똑같이 이거 다 실어놨으니까요. 꼭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내용별로 안 어렵습니다. 다만 이거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공통수학 2 중간고사 때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중간고사 때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집합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아니야 이거. 원래 시험 보면 나가봐요. 안 돼. 내가 이 단원 할 때 얘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라 그랬던 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잘 봐. 야, 니네 이 문제 이해하려면 이거 하나 해야 돼. 이거 하나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하나만 정리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 혹시 대칭이동 기억나요? 대칭이동도 모든 대칭이동 말고 딱 하나만.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이딴 거 필요 없고 딱 하나. 무슨 대칭 하나 볼 거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Y는 X 대칭. 이거 하나만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X 대칭이야. 그럼 Y는 X 대칭이라는 건 X랑 Y가 서로 바뀐 거야? 아니면 바뀌지 않은 거야? 바뀐 거를 의미하는 게 Y는 X 대칭입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X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줄 건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교재 페이지는 48쪽이에요. 48쪽이에요. 아까 끝났어요, 거기. 그래서 여기는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꾸는 대칭을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꾸는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로 바꾸는 대칭이라고 우리는 이미 중간고사 때 배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이제. 잘 봐.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에이, 못 마셔가지고 지금. 이거 열고 마셔. 열고 마셔. 아니면 이걸로 마시던가. 아니요, 괜찮아요. 나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아직. 깨꿀. 자, 그때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 그랬을 때 우리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꾼다. 이게 바로 무슨 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나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X랑 Y를 서로 바꾼다. 이게 바로 무슨 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항등? 상수? X랑 Y를 서로 바꾼 함수. 우린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역함수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역함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라는 건 실제 역함수를 만드는 역함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관계를 얘기해주는 게 Y는 X 대칭의 진정한 의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대칭 이동할 때 Y는 X라는 한 직선에 대해서는 꼭 외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 역함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대칭 이동이거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건 역함수를 만드는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f 역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는 항상 직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그때 얘네들은 반드시 직선 Y는 x 요 Y는 X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곧 일반적으로 얘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가져오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어요. 2학년 때 많이 만나게 되는 그림인데 뭐 이따구로 생겨먹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2학년 때 배워. 이게 무슨 함수인지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에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나는 얘의 역함수를 그리고 싶잖아요. 그럼 역함수는 식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Y는 x라는 저 직선을 만들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냥 얘를 실제로 뭐 하면 되냐면 이
대칭에 맞게끔 뒤집어 까올리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뒤집어 까올린다는 소리는 어떤 느낌으로 까올린다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까올리게 되면 얘가 그래서 F 역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만날까 아니면 안 만날까? 일반적으로 안 만나는 관계가 돼요. 왜? 여기 있었던 이 원래 함수랑 여기 있는 요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똑같이 뭐 할 거냐면 떨어뜨려서 만드는 게 대칭 이동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떨어뜨리니까 절대 만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연결하셔야 되는 거는 if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if 상황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궁금해한 게 만약에 얘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F와 여기는 F의 역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X, Y가 뒤집혀도 똑같다는 소리 아니면 다르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중간중간 들으면은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잘 흐름 타야 돼요. 이 흐름 타야 된다고. 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딴 소리를 할 수 있는 파트 아니에요. 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일부러 내가 연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뭘 버려. 야 이거 단답형으로 많이 나온다. 이거 단답형 나오면 8점 간다 이거. 객관식으로 6.5점 나와요. 6 아니면 5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얘 줄 수 있어요. 최고점 얘 많이 줘요 실제로. 최고점 많이 줘요. 이거 2학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대칭이에요. 3학년 때도 대칭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되는 대칭이야. 이거 지금 내가 2, 3학년 때까지 꼭 알려주는 2, 3학년 때 많이 쓰는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만난대. 그럼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걔 한 점에서 뒤집혀도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걸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까를 의미하면은 얘네들이 결국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에 지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어떤 함수가 다시 그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 함수 다시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다시 그려졌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대칭축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여기 있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 점에서 만나게 해야지만 역함수를 그려도 간격이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밖에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만나게 되면 무조건 얘 대칭축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면 그 간격만큼 무조건 떨어뜨려줘야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역함수는 무조건 그만큼 떨어뜨려줘야 돼. 근데 얘가 둘이 서로 만나게 한다는 거는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없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간격이 안 만들어지려면 결국 누구랑 만날 수밖에 없냐면 이 대칭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대칭축이 아니면 못 만나요. 절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얘네 둘이 만난다.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무조건 만난다라고 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무조건 만난다라고 치면 반드시 그 만나게 되는 교점은 어디에서 갖게 될 거냐면 대칭축에서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교점은 어디에서 갖게 될 거냐면은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은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만 갖는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냐면 이 포인트가 여기 대칭축에서만 가져요. 그래서 교점은 대칭축에서만 갖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칭축 대칭축 이게 y는 x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함수와 자기 자신 사이의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점을 구한다라는 건 오히려 역함수를 안 구하고도 찾을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역함수를 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거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함수 f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칭축.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대칭축은 y는 x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함수 f와 그 다음에 대칭축 e. 결국 뭐 하는 점을 찾아주면 되냐면은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점이 됩니다. 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겠고 어차피 교점에 x좌표 나오면은 대칭축 자체가 y는 x니까 x랑 y가 같겠어요? 아니면 다르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이 대칭축과 F가 만나고 있는 점, 그 교점이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X랑 Y가 무조건 같은 꼴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만 찾으면 Y는 알아서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리멤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3학년 수능 보실 때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 고난도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단 여기는 체크 포인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똑같이 적혀 있을 텐데 거기에 밑에다가 빈칸에다 똑같이 적어주셔야 되는 거. 만약에 누구의 값을 제한할 수 있냐면 밑줄. 정의역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를 제한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를 제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교점을 구해도 그 범위에 만족하지 않은 x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니면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족해주는 것만 교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정의역, 얘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범위가 있을 건데 그 정의역의 범위를 만족하는 부분만 교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x가 설령 많이 있더라도 범위를 만족하지 않은 거는 교점이 아닌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만약에 제한됐다면 반드시 그 범위에 만족하는 것만 x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언제 많이 쓸 거냐면 다음 주에 쓸 거예요. 다음 주에 무리함수 하게 되는데 그 무리함수 할 때 저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무리함수 할 때 되게 많이 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다 채우시면 이제부터 여기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럼 나는 지금 다 봐봐.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이제 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이거 정리 다 했어 이거? 홍선이 다 했어 이거 정리? 그럼 미래의 제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미래에 너가 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세요. 자 여기 잘 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F랑 역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에 뭐를 구해달래요? 동그라미 칠 거 뭐를 구하래? 거리인데 뭐 사이의 거리? 그치? 동그라미 칠 건 교점. 그러니까 역함수랑 나 자신의 교점을 구하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 저거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 역함수 구할까 아니면 구하지 않을까? 안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여기 있는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 F와 결국 대칭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랑 항상 같다 그랬기 때문에 대칭축 X와 같게 하는 그 X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충족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그 X의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차식 fx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차식 여기 있는 6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4로 잡아줬던 친구와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x가 서로 같더라.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6을 다 곱해주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2 하니까 8 얘가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저거를 만족해준 x를 다 찾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면서 x-4랑 x-2 둘을 곱한 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만족해주는 x 찾으면 x가 얼마 아니면 얼마가 되겠지요? 2 아니면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교점은 2 아니면 4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교점 2 아니면 4는 어차피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x의 범위를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하니까 그냥 얘들이 다 교점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이 교점으로 인정이 되는 이유가 나는 저기 있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교점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혹여나 작다라 그랬으면 얘들은 교점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들은 교점이지. 그럼 이거 가지고 교점의 좌표 완성하면 되겠지. 그럼 교점의 좌표 완성해 볼래? 그럼 교점은 몇 컴마 몇이야? 첫 번째 몇 컴마 몇이에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하나는 2,2예요. 그럼 두 번째 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이게 답이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는 x끼리 빼고 제곱, y는 y끼리 빼고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딱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지? x는 x끼리 빼고 y는 y끼리 빼고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8 정리하면 됩니다. 정답 몇 루트 몇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루트 몇이 되었다? 끝. 이게 답입니다. 알면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바탕으로 1-1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1-1번 쉬우니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전 좀 해주세요. 너 다 했어? 됐어요. 에휴. 무료 충전소야 여기. 어? 1-1번 쉬우니까 빨리 하세요. 제 앞면이 있어. 답이 아니지 않아? 하얀색. 아니 답을 제대로 구해야죠. 모르겠어요. 유형 받은데. 문제를 읽어봐봐. 이거랑 누구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래? 응, 그럼 원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랑 누구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네, 값?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역함수랑 나 사이의 교점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우린 교점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응. X가 x. 그러니까 f가 x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x랑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1차 방정식 나오지. 없는데요. 아니,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만나려면 무조건 무슨 축에서 만나야 돼요? 대칭축. 그래, 대칭축. 그 대칭축이 y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 y는 x. 그러니까 어차피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우리가 교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놓고 풀었을 때는 누구랑 누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냐고. 역함수 구하기 힘들면. 그게 요거 y는 x예요. 그래서 내가 y는 x랑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서로 같아지게 하는 x를 찾는 게 교점이라고 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1차 방정식의 해가 2라고. 걔네들을 실제 같게 했을 때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식을 써보고 정리를 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1-1번을 보면 이거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오케이, 시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1-1번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문제 특히 2번 이해 하나도 안 돼요. 2번 이해하려면은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잘 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짜 다 필요 없고 이거야. 결국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했을 때 내가 여기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원래 여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 아무거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를 뒤집어 놓은 함수가 서로 같게 만들고 싶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어차피 이 대칭축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큼 역함수가 똑같이 그려진다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기준으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애들은 무조건 만나요? 아니면 못 만나요? 못 만나게 돼. 왜? 역함수 자체도 이 간격만큼 떨어뜨려야 되고 원래 함수도 요만큼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려야 되는 애들끼리 어떻게 만나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못 만나니까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냐면 대칭축과 하나도 안 떨어졌던 애들이 생겨. 그럼 거기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함수를 못 구하거든요. 특히 저 2차 함수부터는요. 구하라면 구하긴 하지. 무리함수 나오긴 하니까. 근데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게 뭔지 나와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난 못 구해요. 나도 못 구해요. 대학 교수님도 못 구하고 아무도 못 구합니다.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만이 구할 수 있어요. 뭐 되게 더러운 함수 나와요. 해보면. 그거 못하잖아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우린 저걸 수작업으로 저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떠올린 대안이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질 무조건 얘는 여기 축에서만 만난다라는 성질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교점을 구한다는 건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x값만 찾으면 되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함수랑 y는 x라는 직선이 같게 하는 점 그것만 찾아주면은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구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여기 있는 1번이고 2번도 똑같아요. 잘 봐. 그래서 2번도 그거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 1-1번 문제를 풀려면 그 교점을 구한다고 했을 땐 원래 함수랑 x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의 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야 돼요. 됐니? 그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대표형 2번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대표형 2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공식이 하나 있을 건데 미래행 교과서에는 있더라고요. 미래행 교과서에는 있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아예 그 공식을 아예 설명하던데 너네한테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래행 교과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은. 신발끈 공식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쓰려고 중간고사 때 아껴 쓸 가능성이 크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도움 되고요. 모르면은 뭐 1, 2 노가다 하셔야 돼요. 모르면 1, 2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대신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2, 3번은 한 번에 묶어서 할 거고 3번은 얘랑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됐어요? 2번과 3번은 둘 다 그냥 겁나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4번은 못해도 돼. 4번, 5번, 6번, 7번은 그나마 내용이 겁나 쉬운 단순한 계산밖에 안 되니까. 얘들은 쉬워. 내가 1번, 2번, 3번만 해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돼. 대신 확실하게 체크할 거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아까 1번에서 가지고 왔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2번을 풀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번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이 풀 거야.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졌다고 생겼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얘기했잖아. 도형을 추론하기 힘들 때는 반드시 여기 체크 포인트에다가 빈칸을 채우시면 도형을 추론하기 힘들 때는 반드시 뭐로 표현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식 어떻게 보면 도형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 도형을 반드시 뭐로 표현하라 그랬지? 그치. 그림.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반드시 표현해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면 표현해봐. 그럼 뭐라도 보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얘를 좀 그려보려고. 그럼 솔직히 얘기하자면 얘가 현재 0에서 달렸으니까 이렇게 달렸을 거잖아요. 됐지? 그럼 여기에는 요 y축을 기준으로 잘렸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얘가 0일 때 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현재 0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왜? 0일 때 둘 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같아요. 그치? 둘 다 3으로 똑같지? 그럼 나는 3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는 뭐 3분의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3분의 4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대충만 그리시면 됩니다. 뭐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때 나오게 되는 애가 y는 fx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기선가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무조건 얘는 y는 x라는 직선과는 만나게 돼 있는 1차 함수식들이에요. 평행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x라는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과는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지금 얘 자체가 보면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여기 있는 요 y는 x라는 요 대칭축과는 무조건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아, 교점이 생겼구나. 여기까지 일단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나 싶었네요. 괜찮나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어쨌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줄 수는 있을 거야. 똑같이 떨어뜨리다 보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란색이 역함수가 되겠군요. 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저기 있는 fx를 대충 그렸을 때 똑같은 간격만큼 계속 떨어뜨려서 그려다 보니까 결국 저게 나왔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y는 f 역함수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 시간제 안 찾고 있어요. 시간 안 찾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역함수랑 자기 자신 떨어져 있는 만큼 똑같이 대칭축에 대해서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번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번에서 했던 얘기랑 지금 현재 계속 일맥상통하게 떨어뜨리고 있어. 그럼 내가 질문할 건 이건데? 잘 봐? 요거 잘 보면 이거 현재 삼각형이지. 됐나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1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나는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나 여기 밑에 똑같이 잡아줄 수 있죠. 그때 나는 여기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몇 번이라고 할 거냐면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저기 있는 쟤를 각각 1번과 2번으로 잡았을 때 나는 저기 있는 1번과 2번이 결국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얘네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여기 있는 1번과 여기 있는 2번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지. 왜? 어차피 역함수나 어차피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뜨려 놓은 거는 매 한 가지. 그럼 어차피 얘네들 사이에 밑변을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높이가 다 같겠죠.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린 애들일 테니까.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 같으면 넓이는 무조건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네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얘네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그래서 이 토대로 내가 원했던 넓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1번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되냐면 2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 돼. 그래서 1번에다 곱하기 2 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넓이군요 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난 지금부터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1번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파묘할게요. 얘를 지금부터 파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뭘 그렇게 또 표정으로 나는 파기 싫은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잘 파보셔야 돼요. 파묘하겠습니다. 돋보기 가지고 와서 돋보기 온 이렇게 해보게 되면 얘가 사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인 거거든. 그때 여기 있는 요 꺾인 점이 함수가 바뀌고 있는 점이니까 그때 얘가 0,3이고
괜찮아요? 그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았을 때 이 PQ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치? 근데 아까 그림으로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게 바로 여기 대칭축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는 X와 만나고 있는 점이 각각 P랑 Q가 되겠군요. 끄덕끄덕하고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게임 끝! 게임 끝! 진짜로 게임 끝! 왜? 그러면 얘네들의 좌표만 알면은 게임이 진짜 끝났죠. 밑변 알고 높이 아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P랑 Q의 좌표가 궁금할 거거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럼 P랑 Q의 좌표를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P랑 Q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이게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1번, 나는 지금부터 P랑 Q의 좌표를 그래서 구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P랑 Q의 좌표를 찾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되겠고, 그 P랑 Q의 좌표를 찾는 건 각각 함수들이 만나고 있는 점을 찾아주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3분의 2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3분의 4x 더하기 3이 서로 같게 만들어지게 하는 애들을 찾아라. 여기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네가 서로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좌표들 찾아주는 게 정답인 거야. 됐어? 근데 얘가 그럼 누구랑 만나야 돼? 라는 질문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때 얘가 누구랑 만나기만 하면 될까요? 0,3? 아예 그럴 필요는 없죠. 얘네들이 이미 0,3과 만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P랑 Q라는 점은 이 각각의 함수가 이 직선과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이 아까 내가 Y는 뭐라 그랬으니까? Y는 X, 대칭축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누구랑 만나고 있는 점만 찾아주면 돼요? 대칭축 X랑 만나고 있는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림에 따라서 식을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쟤네들이 실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교점을 구하는 건 X랑 같아지는 것만 찾아주면 돼. 이런 내용이니까 그럼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얘 이쪽으로 넘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1 X가 3이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그래서 X 얼마가 돼? 그치? 얘는 그래서 9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 넘어가니까 얘 똑같이 3분의 1x 구하면 얘가 3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나요? 마이너스 9가 돼.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좌표 두 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가 9,9였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정석으로 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여기 있는 요 직선 알고 여기 있는 얘 길이 아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높이 찾을 수 있죠. 그럼 나는 여기 높이 찾고 밑변의 길이 2개 찾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거기 곱하기 2 해준 게 정답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니면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릴 것 같지.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하나 들고 오려고 합니다. 미래인 교과서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공식 하나 들고 올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론이 증명한 공식이고 이걸 우리는 뭐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신발끈 정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신발끈 정리라고 돼 있는 요 넓이 구하는 간단한 식인데 사실 모든 도형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형에 대해서 성립되는 거지만 우리는 어차피 삼각형만 많이 다루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삼각형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신발끈 정리라는 건 도대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요렇게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좌표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좌표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나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좌표만을 이용해서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안 구해도 되고 높이도 안 구해도 돼. 그냥 이 좌표만을 가지고 넓이 찾을 수 있어. 이게 신발끈 정리야.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미래인 교과서는 왠지 모르게 있어요. 몰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 교과서 출판사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있어요. 미래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교육과정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그냥 다 집어넣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다 때려 넣는 것 같고 수능에서는
이거 쓰면 큰일 나요. 수능은 큰일 나요. 그래서 수능은 애초에 안 내요. 저렇게 쓸 수 있는 문제를.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안 내요, 요즘 수능은. 학평도 그렇고. 근데 내신은 다르거든요. 내신은 교과서만 있으면 다 푸니까.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 잘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잘 봐라.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 뭐하냐?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구를 곱해주면 되냐면 자, 행렬 들고 옵니다. 행렬이에요. 그때 여기는 행렬에 절대값 들어가 있다라는 건 나중에 진짜 절대값 값만 찾아주면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얘 있지?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여기에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짠, 짠, 짠. 이렇게 위아래로 좌표를 채우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좌표 자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 위에 거에다 우리는 X좌표 쓰고 밑에 거에다 Y좌표를 쓰세요. 됐어요? 그때 여기에 해서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그 순서는 니들 자유입니다.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A, B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하면 돼. C, D 이런 식으로 E, F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짠, 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잘 보여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있지.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는 애는 사실 뭐야? 여기는 처음이 다시 오니까 여기서는요. 여기 옆에다가 안 헷갈리게 하려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안 헷갈리게 하시려면 여기에 처음 좌표를 한 번 더 써주는 건 좋아요. 안 헷갈리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A, B까지 처음 좌표를 한 번만 더 써주면서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요.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애들 있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연결한 얘네들, 오른쪽으로 연결한 얘네들, 오른쪽으로 연결한 얘네들.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하냐면 곱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 싹 다 뭐 하냐면 더합니다. 그래서 AD, CF, 그 다음에 EB. 이렇게 곱해준 걸 더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반대 방향으로도 보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면서 나오게 되는 애. 그러니까 BC, 그 다음에 ED, 그 다음에 나는 AF. 얘네들이 또 이렇게 더한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 더한 것만큼을 뭐 하면 되냐면 방향이 같았어? 아니면 달랐어? 방향이 같아져서 달라졌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냈던 애랑 이렇게 보냈던 애야.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다르면 우리는 그 다르다라는 걸 기호를 더하기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빼기로 표현할까요? 빼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의 좌표를 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음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음수를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고 거기에 우리는 2분의 1을 곱해준 거랑 같다. 이게 신백근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쓰려면 순서 잘 맞춰서 더해주고 빼주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좌표 3개 찾았으니까 제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두 번째 삼각형. 나는 얘를 O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OPQ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금 저거 쓰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2분의 1 절대값 가지고 오고 좌표 그냥 하나하나 써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0, 3, 그 다음에 나는 마구, 그 다음에 나는 여기 9, 그 다음에 처음 거 다시 쓰라고 쓰지 말라고 처음 것만 다시 써줘. 이렇게 0, 3으로.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곱하고 여기 곱하고 여기 이렇게 곱한 애들끼리 더해주라고 아니면 빼주라고 여기 노란색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야? 0이고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81이고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얼마요? 이렇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로 가는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애들끼리는 또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81 이렇게 생기는 이 친구가 생겨요. 마지막 건 어차피 0이니까. 괜찮아요?
그때 이거를 앞에 거에서 뭐 하라고요? 빼라고. 그러니까 이걸 뺀 거에 절대값 구하라고. 됐어요? 거기에 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요것만 계산하면 되면 54지. 그럼 원래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는 54의 절반이니까 27이지. 근데 우리는 눈치 빠른 것.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얘네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은 이 넓이의 몇 배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2 해준 게 정답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게 1번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국 실제 계산하면 27 나오는데 이 27은 1번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1번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넓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1번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난 27에다가 2만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답은 54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 지금 현재 숙제에 드린 거 있을 텐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숙제에 드린 거 다 해가지고 오실 수 있을 테니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해야 될 것 같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은 20분까지 쉬시면 되겠고요. 20분까지 쉬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고생했습니다. 월요일에 봅시다. 숙제 연습 많이 해오세요. 고생했어요.